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.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? 네. 자, 지난주에 방송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네, 자, 그러면서 뭐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올라서 좀 눈치 싸움이 될 거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, 때마침 지난주 후반에 이제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. 네, 네,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재확산에 대한 움직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네, 어떤 투자에는 좀 신중함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재차 드려봅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자 오늘은 2020년 들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송이 거의 90% 가까이 소재거리로 등장했었는데요. 자 이번 주만큼은 좀 국내 경제 상황으로 돌려서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집중한 경제 부문이 바로 노사 관련 이슈일 텐데요. 네, 그렇죠. 뭐 작년 재작년 그야말로 뜨거웠던 감자였던 작년 재작년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협의가 네, 올해도 시작이 됐다면서요. 맞습니다. 자, 매해 6월은 이 다음에 최저임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고, 또 국민적 논의, 또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그런 단계의 달입니다. 네. 자, 올해의 논의는 뭐 예년에 비해서는 심의 자체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출발선상이 약간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예. 자, 이마저도 첫 단추부터 일단 결과적으로 파행으로 시작이 음, 됐습니다. 예. 올해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측, 사측, 그리고 공익위원 측 이렇게 해서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자, 이 중에서 이 근로자 측 대표 인사에서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인사가 4명 정도인데요. 네. 자, 이 4명의 인원들이 이 첫 전원회의에서 불참석을 통보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. 아, 예. 자, 어쨌든 이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된 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 여부를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. 예. 가능한 참석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긴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알겠습니다. 몇 년 전에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삐그덕대니 뭐 앞길이 순탄해 보이긴 어려워 보이네요. 맞습니다. 이 최저임금 논의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정말 뭐 출산의 과정을 보는 것 같은 아,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런 만큼 어렵군요. 네, 예.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. 예. 자, 일단 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이번 달 29일까지인데요. 아, 그래요. 네, 그러나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기한을 넘겨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예, 예. 오히려 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최근에는 좀 관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만큼 기한들을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자, 올해 3월 30일에 이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요. 이로부터 상당 기간을 이제 허비한 뒤에 이번에 첫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. 예. 자, 이것은 지난해 이제 근로자 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복귀하지 않게 되면서 빈자리를 채우는 재선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결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. 예. 최종적으로 고시해야 하는 시한 8월 5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남은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시간이다.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어쨌든 뭐 노사간 올해 첫 상견례가 올해 처음 있었다는 건데요. 네. 그러면 그 시작 분위기는 또 어땠습니까? 네. 자, 민주노총 대표들이 불참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이것만 보더라도 대충의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. 그렇네요. 예. 네. 일단 이 근로자 측의 주장은, 당연히 최저임금 상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.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중 피해를 받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예. 최저임금 임금을 좀 일정 수준 이상 올려야 된다.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. 네. 반면에 이 사측은 이 거시 경제가 좋지 못한 그런 현 시점이기 때문에 인상은 힘들 것 같다.
최저임금 동결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. 네네. 세상 어떤 노사 간의 대화가 뭐 그렇듯이요. 이 노조는 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이제 주장하고요. 또 사측은 그렇죠. 네, 이 기업의 운영상의 이제 어려움을 주장하게 되면서 임금 상승폭을 낮추거나 또는 동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.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최저임금을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만큼의 큰 포로 올리기는 어려울 거란 의견이 많던데요. 네.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자, 일단 올해 이 심의 요청 기간 이후에 좀 기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. 네. 분명히 이 근로자 위원들이 작년으로 이제 집단 사퇴를 하고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예. 자, 이 집단 사퇴의 원인이 작년에 이제 그 노조 측에서 주장했던 만큼 최저임금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책임론이나 또는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상징적인 태도였었는데요. 그랬었죠. 예. 네. 자, 올해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거시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예. 분명히 사측에게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, 있습니다. 예. 특히 중소기업공단이라든가 또는 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집단들이 이 최저임금을 상승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 눈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음.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번만큼은 좀 사측에 좀 분위기를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요, 그 네.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서 그 제도를 가져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. 네. 이거는 뭐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보십니까?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 작년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최저임금을 이제 높일 경우에 네. 계속적으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부담이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작년부터 나온 것인데요. 예. 올해 이것들이 좀 구체화되고 올해나 또는 내년 안에 좀 시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. 네네. 다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. 이것들을 올해 안에 좀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음. 어쨌든 현 정권 안에서 이 최저임금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. 현재 여러 가지 중간의 과정에서 굉장히 겪는 뭐 사용자 측이나 노동자 측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예전처럼 좋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. 예.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최저임금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뭐 어쨌든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경제 지도를 많이 바꿔놓은 건 사실인데요.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막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. 끝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, 박사님. 네,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뭐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표준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자,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 사용자 측, 즉 기업 측이 있어야만 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,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네, 올해 정말 뭐 예상치도 못했던 아주 큰 일을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뭐 민간 소비층 지갑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면서 뭐 소비력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. 예, 자,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분명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올렸던 폭만큼은 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이런 예, 부분들을 좀 국민들이 좀 뜻을 모아서 이런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결정되는데 좀 영향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,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.